지금 동남아 하늘이 발칵 뒤집혔다. 훈련기로 알려졌던 한국산 T-52 실제 국경 분쟁 전장에 투입됐고 태국 공군은 즉각 전력 배치라는 결정을 내렸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미국 러시아 전투기도 아닌 훈련기로 분류되던 한국의 T-52 실전에서 성능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엇이 태국 공군 사령관을 놀라게 했을까? 지금부터 공개한다. 훈련기로 시작해 실전 무기로 진화한 T-50의 결정적 순간, 그리고 이 한 번의 실전 투입이 한국 항공산업의 위상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를 끝까지 확인해 보시라. 한국이 독자 개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골든이글. 이 항공기는 오랫동안 잘 만든 훈련기로 평가받아왔다. 마하 1.5의 속도, 디지털 항전 장비, 안정적인 비행 성능. 하지만 그 평가에는 언제나 단서가 붙었다. 훈련기 치고는 훌륭하다는 말이었다. 세계 무기 시장에서 실전 경험은 곧 신뢰였다.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도 실제 전장에서 쓰이지 않으면 한계가 명확했다. T-50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수출 성과는 있었지만 전투기 강국들이 장악한 시장에서 주력 전력으로 인정받기에는 결정적인 한 조각이 부족했다. 태국 공군 역시 마찬가지였다. 기존에 운용하던 체코산 L-39 훈련기는 노후화됐고 조종사 양성과 전술 임무를 동시에 책임질 새로운 기종이 필요했다. 그렇게 T-50TH가 도입됐지만 그 역할은 어디까지나 훈련과 전술 임무에 머물러 있었다. 이 시점까지 T-50의 일상은 분명했다. 실력은 충분했지만 아직 시험받지 않은 존재. 가능성은 컸지만 증명되지 않은 항공기.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2025년 7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긴장이 급격히 고조됐다.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 아닌 실제 무력 충돌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었다. 태국 공군은 즉각적인 대응 전력을 요구받았다. 문제는 선택지였다. 고가의 주력 전투기를 상시 투입하기엔 부담이 컸고 동시에 신속하고 정밀한 대응이 필요했다. 그때 작전 테이블 위에 오른 이름이 있었다. 바로 T-50TH였다. 이 선택은 기존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정이었다. 훈련기를 실전에 투입한다는 발상 자체가 파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T-50TH는 이미 단순한 훈련기 이상의 무장을 갖추고 있었다. 한국산 유도폭탄, 정밀 타격 능력, 그리고 실제 작전에 대응 가능한 항전 시스템. 태국 공군은 고민했다. 지금까지 T-50은 한 번도 실전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은 하나의 모험이자 시험이었다. 이 순간 T-50은 더 이상 훈련장에 머무를 수 없게 된다. 전장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그를 부르고 있었다. 결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훈련기를 실전에 투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명확했다. 만약 성능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그 결과는 단순한 작전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한국 항공산업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었다. 역시 훈련기는 훈련기일 뿐이라는 평가가 굳어질 가능성도 컸다. 태국 공군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실전 경험이 없는 기체를 국경 분쟁에 투입하는 것은 지나치게 위험하다는 판단이었다. 조종사 역시 부담을 느꼈다. 전투기 조종사가 아닌 훈련과 전술 임무를 주 임무로 해왔던 기체를 몰고 실제 무장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실패는 곧 인명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2단계에서 T-50을 둘러싼 분위기는 주저와 긴장으로 가득했다. 기술은 준비됐지만 심리적 장벽은 여전히 높았다. 모험의 부름 앞에서 모두가 잠시 멈춰 서 있었다. 이때 다시 주목받은 것이 바로 개발 배경이었다. T-50은 처음부터 단순 훈련기만을 목표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개발사 한국항공우주산업, 즉 KAI는 이 기체를 훈련과 경공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으로 설계했다.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 정밀 타격을 위한 항전 장비, 그리고 한국산 유도무기의 통합 운용 능력. 이 모든 요소는 이미 준비돼 있었다. 문제는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KAI와 태국 공군의 협력 과정에서 구체적인 운용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제한된 공역에서의 정밀 임무, 빠른 출격과 복귀, 그리고 조종사 훈련 경험을 실전에 접목하는 방식이었다. 멘토는 분명했다. 숫자가 아니라 데이터, 두려움이 아니라 설계 철학이었다. T-50은 이미 답을 갖고 있었고
이제 그것을 꺼낼 차례였다. 태국 공군은 결단을 내렸다. T-50TH 사기를 실전 임무에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 결정과 함께 항공기는 타클리 공군기지에서 전력 배치를 마쳤다. 이 순간은 상징적이었다. 훈련기를 전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단순한 위치 변화가 아니었다. 역할의 변화였고 정체성의 변화였다. T-50은 더 이상 훈련장에만 머무는 기체가 아니었다. 조종사들은 실전 기준에 맞춰 임무를 재정비했고 무장 운용 절차와 작전 계획이 구체화됐다. 첫 출격은 긴장 속에서 진행됐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설계된 성능이 현실에서도 그대로 구현되는지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첫 관문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넘어갔다. 이 시점부터 T-50의 이야기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 실전 운용은 연속적인 시험의 시작이었다. 국경 분쟁이라는 불안정한 환경, 제한된 시간, 그리고 실제 무장을 동반한 임무 수행. 모든 출격이 평가였다. 태국 공군 조종사들과 T-50은 빠르게 호흡을 맞춰갔다. 훈련기로 다져진 조종 안정성은 오히려 실전에서 강점으로 작용했다. 정밀 타격 능력은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진짜 적은 외부의 위협이 아니었다. 훈련기는 실전에 부적합하다는 오래된 인식이었다. 그러나 임무가 반복될수록 그 인식은 하나씩 무너져갔다. 시험은 계속됐고 동맹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리고 2단계가 끝날 무렵 태국 공군 내부에서는 더 이상 T-50을 훈련기로만 부르지 않게 된다. 이야기는 이제 심연을 향해 나아간다. 실전 운용이 거듭될수록 질문은 하나로 수렴됐다. 이 항공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훈련기인가? 아니면 전투 플랫폼인가? T-50은 그동안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훈련기 이상의 성능을 가졌지만 전투기라는 이름을 얻기엔 결정적 증명이 없었다. 그러나 국경 분쟁이라는 현실 속에서 그 모호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작전은 결과를 요구했고 결과는 정체성을 규정했다. 조종사들은 단순한 훈련 시나리오가 아닌 실제 위협을 전제로 한 판단을 내려야 했다. 기체 역시 같은 시험대에 올랐다. 설계 철학, 무장 통합, 항전 시스템, 모든 것이 한 번에 평가받는 순간이었다. 2단계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구간이다.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나고 성공하면 완전히 다른 존재로 거듭난다. T-50은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심연의 문 앞에 서 있었다. 실전 투입은 곧 최저점으로의 진입이었다. 훈련과 실전의 차이는 명확했다. 작은 오차 하나가 작전 실패로 이어질 수 있었고 그 책임은 곧바로 조종사와 기체에 돌아왔다. 첫 무장 운용 임무에서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 센서 데이터, 타격 정확도, 기체 반응, 복귀 과정까지 단 하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았다. 만약 2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T-50은 훈련기 한계라는 평가 속에 다시 경납고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것은 사실상 상징적인 죽음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임무는 계획대로 수행됐고 기체는 안정적으로 복귀했다. 수치와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었다. 이 항공기는 설계된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순간 T-50은 이전의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하기 시작했다. 시련을 넘긴 뒤 얻은 보상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다. 태국 공군 내부 평가에서 T-50TH의 운용 결과는 기대 이상이라는 결론으로 정리됐다. 특히 정밀 타격 능력과 운용 효율성은 기존 인식을 뒤집는 수준이었다. 훈련기로 설계된 기체가 실전에서 보여준 안정성은 오히려 조종사들의 신뢰를 높였다. 유지비와 운용 부담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장점이 확인됐다. 이 보상은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고가의 주력 전투기만이 답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경공격 임무에서 새로운 선택지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이었다. T-50은 이제 시험 대상이 아니라 검증된 카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성과는 곧 다음 단계를 불러왔다. 태국 공군은 T-50TH 추가 도입을 결정하며 전력 확장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숫자 증가가 아니라 전략적 판단이었다. 실전 경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는 향후 작전 개념에 반영되기 시작했고 조종사 훈련과 실전 운용의 경계는 점점 희미해졌다. 시간은 촉박했지만 흐름은 분명했다. 이제 T-50은 하나의 실험이 아니라
실제 전력으로서 다음 국면을 준비하고 있었다. 귀환은 끝이 아니라 마지막 증명을 향한 준비 과정이었다. 결정적 순간은 공식 평가로 나타났다. 태국 공군 사령관이 직접 T-50의 성능과 운용 결과에 놀라움을 표했다는 사실이 전해진 것이다. 이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실전 무대에서 공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였다. 훈련기로 시작했던 항공기는 이제 실전 하늘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이 부활의 순간 T-50은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라 결과로 존재하게 된다. 국제 무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 실전 운용 기록을 손에 넣은 것이다. 태국에서의 실전 투입은 한 나라의 사례로 끝나지 않는다. 이 경험은 한국 항공산업 전체에 중요한 영향이 된다. 설계 능력, 무장 통합 기술, 그리고 전력화까지 가능한 국가라는 증명이다. T-50은 이제 훈련기라는 틀을 넘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역할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다음 실전, 다음 수출, 다음 하늘에서 이 항공기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세계는 이미 주목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 한 번의 실전이 아니라 한국 항공산업이 도약하는 결정적 장면이다.